내년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사상 최초로 6천억 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가 기업형 월세임대 시장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가계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시들했던 이통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김혜영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수세 속에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증권부 지민구 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사흘째 상승하면서 198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25일 장 막판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날보다 1.67포인트 오른 1980.2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 내내 0.1% 안팎의 약보합세를 보이며 조용한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급등한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숨을 고르는 모양새였습니다. 중국과 유럽발 경기 부양 기대감 등으로 이 거래의 연속 오른 지수에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날 저녁에 예정된 미국의 3, 4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가 증권시장에서 거래량은 2억 7천만 주로 전날 거래량인 3억 2,500만 주보다 낮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1,807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6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도 937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연속 순매수 일자를 8일로 늘렸습니다. 개인만 2,72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 등락은 엇갈렸습니다. 섬유의복, 보험, 전기가스업 등은 상승했지만 철강금속, 전기전자, 건설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혼조세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2.46% 내린 119만 원으로 마감했고 포스코,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등도 약세였습니다. 반면 현대차,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네이버, 삼성생명 등은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전날보다 4.41포인트 오른 546.34로 마감했습니다. 교복 제조업체인 에리트베이직의 주가가 상한가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교복 제조업체인 에리트베이직이 개인 주주의 반란에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에리트베이직은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4.77% 상승한 2,3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에리트베이직의 개인 주주인 최은 및 특수관계자 4인이 주식 23만 4,733주를 추가 취득해 지분율을 기존 6.67%에서 8.37%로 확대한 데 이어 보유 목적을 단순 취득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가 공시를 통해 주식 취득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꾼 것은 회사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남룡 삼성증권연구원 역시 에리트베이직의 최대 주주인 우성 INC, 계열사인 패션그룹 형제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8.96%이고 최 씨를 제외한 주요 주주인 도레이 케미칼의 지분율은 8.18%이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 거의 없다며 주가를 띄우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지민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우리나라의 수출이 올해보다 4.5% 증가하면서 사상 최초로 6천억 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속에 국내 경제도 3.7% 성장하고 산업별로는 조선과 반도체 분야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내년 수출액이 올해보다 4.5% 증가한 6,04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망대로라면 역대 최초로 수출액 6천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수입은 올해보다 6% 증가한 5,669억 달러를, 무역 수지는 37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고서는 내년 국내 총생산이 올해보다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등도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 유지와 금리 인상, 중국의 7%대 경제 성장 등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보고서는 내년에 우리 제조업을 이끌 분야로 조선과 반도체를 점찍었습니다. 둘 모두 7% 내외의 수출 호조세를 보이며 국내 주력 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기업형 월세 임대 시장에 각종 세제 금융 지원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세에서 월세로 향하는 주택 임대 시장 구조 변화를 공식 인정하고 양질의 월세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월세 대란을 헤쳐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현재 한시법인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시화하고 적용 대상 범위를 늘리는 등 구조개혁 강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 운용 방향을 마련해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주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매입을 일종의 설비 투자로 보고 감가상각 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주는 설비 투자 가속상각 제도를 도입하거나 손비 처리 과정에서 신축성을 허용하는 등 세제 지원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을 낮추고 임대수익 기반의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정부는 올해 이어 내년에도 가계와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의 부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채 500억 원 미만 기업도 기촉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고 현재 한시법인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가계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3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6월 말보다 22조 원 늘어난 1,060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계신용 통계는 가계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 대표적인 통계로 금융사의 가계대출은 물론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 가계신용 증가폭이 2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가계신용의 누적 증가액은 39조 원에 달했습니다. 통상 4분기 증가폭이 큰 편임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가계신용 증가액은 2012년 연간 증가액은 물론이고 지난해 연간 증가액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가계신용의 증가폭 확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중 예금은행 대출은 12조 3천억 원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11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8월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 부채 상환 비율 등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의 여파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시들했던 이통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와 이통사가 잇따라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데요.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말 출시된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G3. 이동통신 3사는 출시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G3의 출고가를 오늘부터 10만 원 낮추기로 했습니다. 출고가를 낮춰 대박을 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SK텔레콤 전용 모델로 출시된 펜텍 베가 팝업 노트의 출고가는
최신 기술을 탑재하고도 보급형 수준인 3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파격적인 가격에 첫 공급 물량 3만 대가 3시간 만에 완판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이 통사들은 최대 10종 이상의 단말기 출고가를 각각 낮추고 인하폭도 최대 40만 원까지 넓혔습니다. KT는 오늘부터 38만 9,400원이었던 펜텍 베가아이언 출고가를 27만 5천 원으로 책정했고 LG유플러스는 지난 19일 베가아이언2의 출고가를 7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대폭 내렸습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LG전자의 옵티머스 G 프로, G3 비트 등 두 종류의 스마트폰도 출고가 절반 이상 낮춰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폭 낮춘 출고가로 품귀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구형 단말기의 가격을 낮춰온 점을 고려하면 최신형 스마트폰의 출고가 인하는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단말기 출고가가 본격적으로 인하되면서 단순 재고 처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한편에선 이를 시작으로 이통 시장이 활기를 띠고 점차 확대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고가 인하에 대해 단통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불법 보조금이 차단되고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되면서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출고가 인하 경쟁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 출고가가 줄줄이 하락하면서 일부 인기 모델에만 차별적으로 제공되던 지원금도 2G와 3G 폰 등 다양한 모델에 실리게 됐고 이에 더해 단말기 인하폭도 10만 원대부터 40만 원대까지 크게 확장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값도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통사 관계자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는 얼어붙은 스마트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많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서 고사양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출고가 인하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저가 스마트폰에 이어 최신 스마트폰 모델까지 출고가 인하 열풍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단독법 시행으로 침체됐던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출고가 경쟁을 통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대표적인 연말 이웃돕기 캠페인인 구세군 자선냄비가 오늘부터 거리에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기업들의 기부와 봉사활동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김장담그기와 문화전시 등 올겨울 다양한 기업들의 연말 나눔 활동을 정윤규 기자가 전합니다.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을 상징하는 구세군 자선냄비. 파리바게뜨와 한국구세군은 오늘 오전 파리바게뜨 대학로점에서 구세군 1호 성금 전달식을 열어 올 연말 자선모금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구세군 자선모금 행사는 전국 3천여 개 파리바게뜨 매장의 자선냄비와 저금통을 통해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구세군과 모금 활동을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파리마켓을 방문하는 모든 국민들도 이런 따뜻한 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한적 십자 희망나눔 봉사센터.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사람들이 배추 포기마다 정성을 담아 양념을 버무립니다. 위스키 윈조로 유명한 디아지오 코리아와 대한적 십자가 함께 진행하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로 지난 2007년 시작해 올해로 8년째 이어오고 있는 봉사활동입니다. 올해는 총 3만 5천 포기의 김장김치를 만들어 서울 지역 조선가정 500세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남은 김장김치는 디아지오 코리아 임직원을 대상으로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조선가정을 돕는 후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말을 맞아 기업들의 기부와 봉사활동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유명 예술가들과의 협업 미술전을 무료로 개방해 눈길을 끄는 기업도 있습니다. 앱솔루트를 판매하는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통이동에 위치한 진화랑에서 앤디 워홀의 작품과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무료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2일 막을 올린 이번 전시회에는 앤디 워홀의 1985년작 앱솔루트 워홀을 비롯해 보드카 병에서 영감을 얻은 다양한 팝아트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30년 전에 앱솔루트가 최초로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아티스트가 앤디 워홀이었어요. 30주년을 기념을 하고 또 앤디 워홀의 팝아트 정신 그리고 앱솔루트의 크리에이티브한 브랜드 정신을 더 많은 대중들에게 좀 불어넣어주고자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4일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주말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는 무료로 칵테일도 제공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삼성전자가 곧 있을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를 계기로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담당한 무선사업부와 가전사업부의 통합설이 특히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산업부 이종혁 기자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의 조직 개편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죠. 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경영진이 그동안 비대해진 무선사업부의 몸집을 줄이고 조직을 단순화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가전 부문과의 통합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선 부문과 가전 부문을 통합할 경우 무선, 가전, 부품으로 이뤄진 지금의 3대 부문 체제는 완제품, 부품의 양대 부문 체제로 재편되는 셈인데요. 현 체제가 갖춰졌던 지난해 3월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가전 부문과 무선 부문의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선 부문 내 일부 사업부를 통합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책임진 미디어 솔루션 센터를 무선 사업부 합치는 방안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무선 부문은 제조, 마케팅, 구매 등 각 영역별로 업무 영역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다면서도 개발 분야 등 일부 중복 업무의 경우 통합해서 조직 슬림화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삼성전자가 무선과 가전 부문을 대표이사 사장 1명이 총괄하고 부품 부문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24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관측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며 조직 개편이나 인사 내용은 확정된 게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해외 법인의 구조조정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서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삼성전자 모바일 담당 법인인 삼성텔레커뮤니케이션즈와 삼성 가전 담당 법인인 삼성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를 통합하는 작업이 이미 시작돼 중복되는 업무를 서로 정리하고 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소개했습니다. 또 서울 본사 소속이었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인 미디어 솔루션 센터의 미국 법인인 미디어 솔루션 센터 아메리카를 SEA 관할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했고요. MSCA에는 현재 월트 디즈니 출신인 존 플레전트가 이끄는 경영팀이 고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TA와 SEA 통합은 서울 본사의 무전, 가전 사업 통합과도 일정 부분 연관이 있습니다. STA는 무선, SEA는 가전 소속이라 이 둘을 합치려면 무선과 가전의 통합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유럽의 삼성전자 법인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법인에서 무선 부문을 담당하던 사이먼 스탠포드 부사장이 올 봄 회사를 떠났고 후임으로 온 롭 오르도 2달을 못 채우고 떠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이 대규모 조직 개편이면 삼성전자 대표이사 진용에도 변화가 있겠군요. 예, 조직 개편설이 끊임없이 불거지면서 삼성전자 대표이사 진용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상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업을 이끌어온 신종균 무선부문 대표이사 사장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 사장을 이번 사장단 인사에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었고요. 신 사장은 지난 2009년 1월 무선 사업부장으로 발탁되면서 6년 가까이 휴대전화 사업을 맡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세계 정상에 올려놓은 1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경쟁사들의 급부상으로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격화하면서 삼성전자가 대응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그를 내보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7년에도 잘 나가던 휴대전화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제품 전략을 중저가 폰으로 바꾸면서 앞서 7년간 휴대전화 사업을 이끌었던 이기태 당시 정보통신총괄사장을 전격 교체한 일이 있습니다. 한편 윤부근 현 가전부문 대표이사 사장은 신종균 사장이 떠날 경우 무선까지 총괄하고 권호연 대표이사 부회장은 그대로 부품 사업부를 맡게 될 것이란 예상이 업계에선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직 개편의 원인은 이 주력 산업인 스마트폰의 부진 때문일 텐데요. 다른 이유도 함께 있습니까? 예,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70% 가까이를 책임지던 스마트폰이 흔들린 게 역시 가장 큽니다. 중국에서는 샤오미의 1위를 내줬고 러시아, 인도 등 주요 시장에서 현지 업체들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가형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아이폰 6를 앞세운 애플에 밀리는 형국이고요. 3분기 매출을 보면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을 많이 깎아먹었는데
주로 애플과 LG전자에 많이 뺏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직 개편이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스마트폰 사업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투입된 인력과 자원을 스마트홈과 사물 인터넷, 기업 간 거래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재배치하거나 협업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이후 먹거리로 삼는 스마트홈을 주목하고 있다는 한 증거로 조직 개편서를 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내년을 기점으로 삼성전자 사업의 중심축이 가전과 모바일이 통합된 스마트홈으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는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있을 세계 최대 가전쇼인 CES에서 삼성이 스마트홈 제품을 대거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 조직 개편 착수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예, 우선 사장단 인사가 언제 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올해는 다음 달 1일 내지는 3일 안에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일 많습니다. 지난해를 보면 사장단 인사가 12월 2일에 났고 이어 5일에는 임원 인사가 났습니다. 조직 개편은 사장 인사와 임원 인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구체적인 개편 계획이 확정된 후에야 착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년의 사례를 되짚어보면 연말을 넘겨 내년 초 혹은 내년 1월에 시작할 것이라는 게 가장 지배적 예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이종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